인천시에 살던 4인 가구가 경기도 용인시로 3월 24일 전입을 했다. 이 가구는 3월 23일 24시 기준으로 지급되는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을 받을 수 없다. 그러나 정부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일 3월 29일에는 경기도 민으로 분류돼 정부 기준액인 100만 원보다 적은 87만 1천 원을 지급받게 된다. 반대로 경기도 용인시에 살던 4인 가구가 전라남도로 3월 31일 이사를 갔다. 이 가구는 정부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일인 3월 29일에 경기도민이었기 때문에 역시 정부 기준액인 100만 원보다 적은 87만 1천 원을 지급받게 된다. 경기도가 이처럼 다른 시도로 이사를 가거나 다른 시도에서 경기도로 이사를 오면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을 받지 못했는데도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마저 적게 지급받게 된 가구를 대상으로 나머지 차액을 보상한다고 31일 밝혔다. 경기도는 전액 도비로 모든 도민에게 1인 1회 10만 원씩 재난기본소득을 우선 지원한 상황이어서 정부가 주는 긴급재난지원금의 경우 도가 부담해야 할 지방비, 부담금 약 12.9%를 제외하고 지급이 된다. 이에 따라 정부가 발표한 가구별 지급액에서 1인 가구는 40만 원에서 5만 2천 원이 차감된 34만 8천 원, 4인 가구는 100만 원에서 12만 9천 원이 차감된 87만 1천 원을 받는다. 지급받는 재난기본소득의 전체 총액은 경기도민이 다른 시도보다 더 많이 받는 구조지만 문제는 앞서 설명한 사례처럼 지급 기준일 차이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을 못 받으면서도 정부의 긴급지원금을 덜 받는 가구들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경기도가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지원 대상은 지난 3월 24일부터 28일까지 다른 시도에서 전입한 가구와 3월 30일에서 4월 8일 타 시도로 전출한 가구로 약 1만 6천 가구가 해당한다. 도는 이들 점출입 가구를 대상으로 6월 1일부터 추가 지원 신청을 받는다. 지원 금액은 차감 금액인 1인 가구 5만 2천 원, 2인 가구 7만 7천 원, 3인 가구 10만 3천 원, 4인 가구 12만 9천 원이다. 다만 시군별 지급 기준일 차이에 따라 시, 군 재난기본소득을 수령해 정부 지원금을 초과하는 경우 추가 지원에서 제외되며 실제 정부 기준액이 모자란 금액분에 대해서만 지원이 된다. 예를 들면 수원시의 경우 지급 기준일이 4월 2일로 4인 가족이 3월 28일 수원시로 이사를 왔다면 정부 지원금 87만 1천 원과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0원, 수원시 재난기본소득 40만 원으로 정부 지원금 100만 원보다 27만 1천 원을 더 받게 돼 추가 지원에서 제외된다. 신청 방법은 6월 1일부터 전입가구의 경우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해 지역화폐나 선불카드 중 선택해 신청할 수 있으며 전출가구는 문서 24에서 신청서를 온라인 제출하거나 방문 접수하면 계좌로 입금해줄 예정이다. 신청 서류는 각 시군청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으며 구배 서류는 신분증 및 통장 사본을 첨부하면 된다. 전출입 가구 추가 지원의 자세한 접수 방법 및 지원 금액 등은 시, 군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다음은 가맹점과의 상생활동 관련 뉴스입니다. 경기도가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가맹점들을 돕기 위해 경기도에 본사가 있는 25개 가맹기업에 대해 가맹점과의 상생활동을 권유한 결과 50%가 넘는 14개 기업이 적극 참여에 나섰다. 31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3월 11일부터 4월 말까지 매출액, 가맹점 수 등에서 지원 여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상위 25개 기업에 대해 가맹 수수료 인하, 면제, 배달 관련 프로모션, 비용 지원, 매장 방역 지원 등의 상생 협력 방안을 제시했다. 14개 우수 활동 기업은 채선당, 렌즈미, 코쿠, 놀부, 7번가, 또봉이 FNS, 크린토피아, 뮤엠 영어, 한국미니스톱, 달콤, YBM넷, 놀부, 돕는 사람들, 하남 F&B다. 주요 사례를 보면 콘택트 렌즈 전문 프랜차이즈인 렌즈미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가맹점의 매출이 부진하자 내부 시스템을 통해 점주들이 원하는 지원안을 공모했다. 공모 결과 가장 많은 요청이 있었던 가맹 수수료 면제를 시행하기로 하고 가장 피해가 심했던 3월 2개월분의 수수료를 면제해줬다. 샤브샤브 전문점인 채선당과 스시, 롤, 샐러드 뷔페 프랜차이즈
쿠쿠도 여기에 동참했다. 커피 전문 프랜차이즈 달콤 역시 코로나19로 가맹점들의 매출이 급감하자 3개월분의 가맹 수수료를 면제하고 가맹점 당원두 1kg을 무상 지원했다. 이 밖에 피자 전문점인 7번가 피자는 매장 매출이 줄고 배달 주문인을 지난 2월부터 배달 앱의 요일 할인 프로모션 비용을 본사가 부담해 가맹점들의 매출 상승에 기여했다. 경기도는 오는 12월 예정된 경기도 착한 기업상 선정 시 이들 우수 협력업체에 대해 가점을 부여하는 등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도내 상생 문화 확산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다음은 대규모 점포 입지 제한 관련 뉴스입니다. 경기도가 골목 상권을 살리기 위해 수원시 등 11개 기초지자체와 공동으로 도시계획 단계부터 대규모 점포의 입지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조례 개정에 착수했다. 도는 지난 29일 경기도 인재개발원에서 대규모 점포 입지 개선 실무협의회를 개최해 11개 시의 조례 개정안에 대한 검토를 마무리했다. 각 시는 하반기부터 도시계획 조례 개정 절차를 진행해 11월까지 조례 개정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은 건축 허가 이후 대규모 점포를 개설,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입지 결정 전 단계에서 소상공인 보호에 대한 검토가 이뤄지지 못하면서 복합 쇼핑몰, 대형마트, 쇼핑센터 등 매장 면적 3,000제곱미터 이상의 대규모 점포들이 무분별하게 개설돼 골목 상권을 잠식하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경기도는 도시계획 단계에서부터 준주거, 근린상업, 준공업 지역 내용도 지역 지정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대규모 점포의 입지를 제한해 소상공인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골목 상권을 살리겠다는 구상이다. 특히 대규모 점포 상권은 해당 시군뿐만 아니라 인접 시군까지 행정 경계를 초월해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아 개별 시군 단위가 아닌 광역과 기초자치단체가 함께 추진한다는데 그 의미가 크다. 앞서 지난해 12월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도내 11개 시시장은 골목상권 살리기를 위한 대규모 점포 입지 개선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도는 협약 체결 이후 경기연구원 자문과 시, 군 사례 분석을 통해 표준 조례 개정안을 마련했고 11개 시와 함께 각 지역 내 여건에 맞는 조례 개정안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왔다. 아울러 도는 나머지 시군을 대상으로 참여를 확대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다음은 코로나19로 글로벌 가치 사슬 관련 뉴스입니다. 코로나19로 글로벌 가치 사슬이 한계를 드러낸 가운데 지역 내 가치 사슬을 강화하여 대외 의존도를 낮추고 R&D 확대를 통해 부가가치를 제고하자는 의견이 나왔다. 경기연구원은 코로나19로 드러난 글로벌 가치 사슬의 한계, 해결 대안은 1. 발간하고 코로나19로 촉발된 글로벌 가치 사슬 변화와 재편, 경기도에 미치는 영향과 해결 방안을 진단했다. 코로나19 이후 지난 30년간 세계 무역 성장을 주도했던 글로벌 가치 사슬 상황은 급변했다. 원가 절감, 효율성 제고, 적기 부품 공급이라는 확실성을 상실하면서 그동안 견고한 것으로 인식되어 온 글로벌 가치 사슬이 구조적 한계를 드러낸 것이다. 중국은 전 세계 제조업과 서비스 부문 생산의 15.4%를 담당하고 약 500개 이상의 제조업 시설이 중국 우한시 지역에 익지해 있다. 또한 포춘지 선정 1000대 기업 중 938개 기업이 코로나19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더욱이 코로나19는 미국 및 전 세계에 걸쳐 보호무역주의를 심화시키고 자국 우선주의 정책을 강화시켜 글로벌 가치 사슬이 크게 약화되었다. 경기도는 부가가치율이 낮은 제조업 중심 산업 구조이므로 글로벌 가치 사슬 변화에 취약하다. 경기도 산업의 부가가치율은 39.3%로 세계 평균보다 낮고 총 투입에서 공산품 투입률이 차지하는 비율이 37.0%로 전 세계 평균 16.6%에 비해 높다. 또한 경기도 부가가치 창출의 해외 의존도는 20.3%로 미국 5.2%, 중국 8.8%, 일본 8.3% 등 주요 선진국에 비해 높다. 지나치게 높은 대일본 수출의 의존도도 걸림돌로 작용한다. 반도체와 자동차 부분의 대일 의존도는 낮아지고 있지만 반도체 제조용 장비는 여전히 높다. 코로나19 이후 글로벌 기업의 소비지 인접 생산과 리쇼어링 증가에 대비하는 것도 풀어야 할 숙제다. 이상훈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글로벌 가치 사슬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역 내 가치 사슬을 강화해 지나치게 높은 대외 의존도를 낮춰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 리쇼어링 등 지역 내에 투자할 기업을 전문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포스트 코로나19 투자 유치 컨설팅 자문단 가동을 제안했다. 글로벌 기업의 소비지 인접 생산과 리쇼어링 증가 추세에 맞춰 유턴을 희망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지역 내 투자 유치 상담을 전문적으로 추진하자는 것이다. 여기에 해외 리쇼어링 기업이 수도권 지역 입지를 희망할 경우 수도권 입지 규제를 해소하고 생산 및 판매 활동에 제약이 되는 규제를 글로벌 수준으로 개선할 필요도 있다. 이상훈 선임연구위원은 또한 지역의 핵심 산업에 대한 연구개발을 활성화하여 해당 산업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대외 의존도를 완화하는 한편 서비스 부문의 낮은 경쟁력은 제조업 부문의 경쟁력에 악영향을 미치므로 관련 서비스 부문의 육성 발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